이번에는 교과 전형과 학종 전형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복잡하냐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되게 있는데요. 정말 큰 차이가 있고, 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지원했을 때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징들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교과 전형은 컴퓨터가 선발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정성 평가가 어느 정도 가미되는 경우에는 입사관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선발합니다. 뭐냐면 그 학교의 기준에 맞기만 하면 뽑기 싫어도 선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람이 선발합니다. 입학사정관이라는 평가자가 선발하기 때문에 그 대학의 인재상이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뭐 경쟁률이 대단히 낮다던가 해서 이 친구를 뽑아야 되지만 또 1단계를 넘겨야 되지만 수준 이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선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정시로 이월시킨다던가 그런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교과 전형은 학교 수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든 상위권 일반고든 하위권 일반고든 특목고 자사고 그냥 모두 평등합니다. 정량적인 숫자 등급만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 학생의 수준을요. 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정말 중요한 게 내신 등급이 아닙니다. 정량적 등급이 아니고요. 그리고 세특 비교과도 두 번째예요. 제일 첫 번째 평가 요소는요, 학교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과는 등급만 정량화하는데, 즉 1등급이면 같은 1등급이에요. 1등급에서 얘가 전교 1등인지 전교 10등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같은 1등급, 같은 2등급이라도 실제로 이 친구가 상, 중, 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원점수와 평균의 편차를 통해서 그 부분을 추정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역량평가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등급으로만 이렇게 뽑으려고 보니까 학교의 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경쟁이 좀 치열한 학교 집단도 있을 수 있고 비교적 수월한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필터링은 필요하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킨 학생들에 한해서 내신 등급 순서별로 뽑겠다. 이런 제한 장치를 두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류 같은 것들도 평가해서 좀 더 어떤 지원 전공에 맞는 교과 이수를 최소한 했는지 이런 거 정도의 필터링을 도입하긴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랑은 다르게 물론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도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면접으로 그 학생의 생기부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역량을 좀 더 확인하려는 그런 경향이 대단히 강한 전형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학이 공개한 또는 어디가에 공개된 50% 컷, 70%컷이나 3년간 입결을 볼 때 교과 전형은 그런 과거 입결의 추이라든지 등급 컷이 매우 중요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오히려 그 공개한 입결 컷이 지원 전략에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또 복수 이게 전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떤 전형의 유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오로지 50컷, 70컷 같은 정량적인 등급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성적 평가, 서류 평가, 면접 평가로 판단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정량적 지표로 지원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확률 높은, 가능성 높은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대학들이 뭐 명칭은 학생부 우수자다, 직윤이다, 뭐 학주다, 명칭은 다르게 합니다만 일단 교과 전형 50% 이상 반영하는 그 교과 전형 반영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교과 100을 하고 교과 면접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가톨릭대 의대 같은 경우에 인적성 면접을 패스 페일로만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평가 30%, 20%, 10% 그렇게 이제 반영하거나 최소한의 출결 봉사를 넣거나 뭐 그런 식으로 형태는 다양합니다만 일단 교과 비중이 높으면 교과 전형이다. 그리고 이제 학추나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특정 퍼센트, 특정 인원까지만 그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두긴 합니다만 이거는 뭐 서울대 직윤이나 뭐 동국대나 이제 이런 데를 제외하면 그렇게 이제 요즘은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전형 방법을 일단 명심하시고 내가 저 서류를 반영할 때, 교과 면접을 볼 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따져보셔야 되는 전형이다. 두 번째, 자,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수시 모집 요강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교과 지원 전략을 짜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받은 생기부에서 전교과가 몇 등급이다, 국수 영사, 국수 영과가 몇 등급이다 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학은 교과를 반영하는 방식이 전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로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 반영하지 않는 학교, 반영한다면 세 과목같이 일부만 반영한 학교, 전체를 다 반영한 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대학별 환산 등급이 아니라 대학별 환산 점수입니다. 이 환산 점수를 판단할 때 우리가 물론 직접 어디 가나 진학사 같은 데 입력해서 도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좀 힘들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고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내 모든 이 교과 점수가 저장되어 있는 학교 서버,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통해서 어느 대학 교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국민대식으로 환산 점수를 알려주십시오. 대학별 환산 점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가장 정확하고 간단하다. 교과 경쟁력은 그렇게 보는 게 모든 진로 반영 방식, 교과 반영 방식이 녹아 들어져 있기 때문에 교과 환산 점수로, 대학별 환산 점수로 지원 전략을 최종 확정하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진로 반영 방식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그 일반 과목에서요. 문과는 국수 영사, 이과는 국수 영과만 반영하는 대학이 많긴 합니다만 과학이나 한국사나 또는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전과목을 보는 학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고 또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과목별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환산했을 때 실제 내가 알고 있는 등급보다 훨씬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나의 유불리를 환산 점수로 평가해라. 이 부분이 교과 전형에선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세대처럼 정말 복잡한 곳, 심지어 Z점수라는 학교별 수준을 감안한 평가 요소까지 넣은 곳도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반영 방식을 한번 확인하고 유불리를 1차로 판단한 다음에 가장 정확한 건 역시 환산 점수를 도출해라. 이렇게 교과 전형 지원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수능 최저라는 부분들이 물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건국대처럼 서류 30%로 뭔가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고, 광운대처럼 아예 그냥 순수 정량적인 내신 등급으로 과거에 한양대가 그랬듯이 그렇게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교별 수준차를 어느 정도 보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제시합니다. 많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 정량적인 등급이 다소 낮다 하더라도 저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게 되면 나보다 내신이 좋은 앞에 있던 친구들이 자동으로 탈락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내신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수능 최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위의 대학, 중간 대학, 아래 대학 이 순서가 서열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뒤집는데 수능 최저라는 지렛대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보통 그래서 내신 경쟁이 정말 치열하지만 수능 경쟁력이 뛰어난 어떤 학군지 일반고라든지 비평준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본인의 지원 학교 가능성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 부분은 학종에서도 역시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수능 최저도 교과 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무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가 흔히 교과와 비교과 중에 내가 내신이 부족해도 괜찮은 비교과, 괜찮은 세특 열심히 활동해서 그걸로 뒤집어 보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세특이나 비교과 탐구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고 학종에서 필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보는 건 뭐냐면 그런 전공적 합성적인 요소를 떠나서 이렇게 이제 과목별로 우리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일단 이 학교 수준을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원점수 수준, 그 다음에 이수 과목에서 특정 과목의 전체 전교생 대비 이수 비율,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학교 수준을 파악을 하고요. 그러니까 A 학교, B 학교에서 동일한 1등급이라도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로 역량이라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기 전자 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과목, 필수로 이수하는 과목은 뭐다? 물리입니다. 그래서
뭐 통합과학을 포함해서 물리 1, 2를 이수했는지, 이수했다면 그 원점수나 등급 수준은 어떠한지. 그다음에 또 수학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화학도 어느 정도 공대에서는 중요하겠죠? 이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에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성취도 원점수를 드렸고, 진로 과목에서는 평균 대비 A 성취도별 분포 비율 대비 원점수가 좋은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업 역량을 결정짓기 때문에 단순히 1.5다, 1.6이다, 이걸로 승부가 갈리는 전형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내가 지금 가진 내신으로 교과를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학종을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좀 마무리를 하자면, 어떤 일반고 학생이요, 그 대학의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일반고 학생이 교과 전형을 지원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한다면 그 정말 이유는 뭘까요? 와, 내 세특과 생기부가 진짜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할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친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 이유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학교의 교과 전형으로 쓰기에 내신 등급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그 학교 교과 전형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대학은 써보고 싶고 그래서 학종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걸 대학이 너무나 잘한다. 그래서 일반고는 상위권 대학 중에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전형의 유불리를 따지고 또는 학교 레벨을 어디까지 낮춰야 되고 또는 뭐 중앙대 융합형이나 탐구형 같은 그렇게 좀 그 평가 요소가 상이한 그런 전형에서 일반고라면 또는 특목 자사고라면 어떤 전형을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지 그걸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이걸 잘 판단하셔서 지원 전략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